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라산은 독특한 지형과 지질은 물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최근 조릿대의 확산과 구상나무의 쇠퇴, 그리고 난개발로 한라산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전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의 강영재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주생태연구소의 현원학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한라산 생태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라 죽는 구상나무가 늘고 한라산 중층부에 서식하던 조릿대가 정상 부근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이 정도인데요. 아마도 다른 동식물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한라산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는데요. 강 박사님,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한라산에 그 제주 조릿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공문이 왔다고 했죠. 예. 이 국립공원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환경부 그 독단적으로 조릿대가 많으니 한라산을 빼자, 집어넣자. 좀 이상한 얘기라고 들립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국립공원이 지정될 당시에 한라산에 조릿대가 없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지금 조릿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이 국립공원에서 뺀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이것은 그 환경부와 한라산 국립공원 또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제주도와의 어떤 미묘한 관계, 경쟁 관계 또는 협조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사인 같이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의아한 게 아까 강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상나무라든가 조릿대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환경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면 정부에서 아주 또 더욱 심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한라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많이 더 좋아지고 글로벌화되고 세계인들로부터 더욱 관심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조릿대 문제를 얘기했지만 사실 조릿대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조릿대로 인한 다양한 이 번식이 이제 확산됨으로 인한 그 한라산에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 한라산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시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웅 처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조금 처음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박사님하고 좀 같은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이런 행정 간의 이 공문상에서 이런 좀 이 자극적인 표현이죠.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표현을 좀 쓴다는 거는 평상시 했던 좀 공문에 좀 어떻게 보면 엇보여 안 맞는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이제 보면은 물론 지금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최종적인 관리 주체는 좀 또 환경부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스스로 또 이런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좀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환경부가 이런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 많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를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 환경부의 지금 이 역할들이 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좀
좀 그러니까 뭐 감춰진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번 참에 한라산의 어떤 좀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좀 뭐 이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종 다양성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하고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제주도라든가 또 환경을 염려하시는 분, 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원학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 한라산에 대한 위기 또는 경고라는 표현이 그만큼 한라산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아니면 전 세계인이 한라산을 바라보는 우려와 관심의 어떤 그 표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성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잘 해왔지만은 또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라산에 대한 느슨했던 생각들이 없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다만 그 조리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들이 1970년대와 현재의 어떤 그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바라볼 때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생태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라산의 가치가 혹시 뭐 축소되거나 또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의 어떤 로서의 어떤 위기 또는 경고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을 마치 우리 국립공원이 지정이냐 해제냐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이 다만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라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시간으로 이것을 이제 삼는다면은 오히려 또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세계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데서 뭐 자연유산이든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가치가 높아진 만큼 관심이 더 높아진 게 아니냐, 뭐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뭐 제주도가 아주 분주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이죠, 토요일에 뭐 이와 관련해서 현장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 관련된 그 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지, 또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한라산 구체적으로 이제 한라산이라는 부분들이 조리대하고 구상나무 이제 세태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 한라산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제주도민, 어디 국민, 세계인 모두가 사랑하는 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체계화시킬 거냐, 이번 기회에 한번 이 공론화 시키면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토요일이었지만 그 전날 또 비가 상당히 와가지고 좀 어려운 여건에 했습니다만은 현장 이제 토요일 아침 8시에 어리목 광장에서 열렸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조리대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 같이 와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좀 더 체계를 잡아야 할 시점이다. 조리대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시급해야 될 부분들을 챙겨 나가고, 그리고 좀 더 한라산의 발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좀 더 제주도 말로 고갈라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시점이다. 저 늦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급한 과정으로서 그런 조리대의 어떤 제거라기보단 조리대 어떤 관리 측면에서 어떤 식이었던 효과적이냐 지금 차원에서 하면서 수년간 연구했던 어떤 박사님들이 발표 과정에서 과거에 문화 역사적인 관점에서 관리 방법인 말을 어떤 키우는 방목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서도 얘기됐었고, 그리고 이제 조리대를 이용한 차라든지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화장품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면서 좀 구체적인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차후에 이제 좀 더 전문가들끼리 같이 논의하면서 좀 구체화시키자 하는 부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조리대가 한라산 백록담, 뭐 정상 턱밑까지 지금 확산됐다고 하는데, 강 박사님,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어떤 표현을 하든지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리대 제거. 제가 어떤 그 뉘앙스로 느꼈냐 하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그 쥐를 잡자, 쥐를 박멸시킨다.
그때 쥐하고의 전쟁입니다. 마치 그 조리대와 전쟁을 하는 식으로 조리대를 제거한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시는데 아마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충 그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한라산 뭐 600고지에서부터 한 백록담까지 조리대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보다는 조리대의 밀도가 증가했다. 항상 조리대, 제주 조리대는 아주 해안가에서부터 백록담 꼭대기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단 밀도가 적었습니다. 왜 밀도가 적었느냐? 그 저희들이 한라산의 모습을 가장 그 볼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이 탐나 술력도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1700년 초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그 우리 한라산 중에 숲이 그림이 있고 또한 1400고지에서부터 이 백록담까지가 목초지, 즉 초지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만 해도 한라산 높은 곳 중에는 목축지로 활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목축지의 대상은 조리대입니다. 조리대 이상 그 고산지대에 서식하면서 사료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그 식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목축을 위한 불넣기, 화입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는 그 소나 말이 섭식, 뜯어먹는 것 때문에 이 개체수가 저절로 그 조절이 됐는데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또 강력한 그 산림 녹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소나 말이 방목이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조리대가 폭발적으로 개체가 증가해 버린 겁니다. 예,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조리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라산 특히 1400고지 이상 아고산대가 갖는 생물종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단순하게 그러면 그 가축 방목을 금지시켜서만일까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다른 건 없다고 보십니까? 그 진달래 대피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 진달래 대피소는 진짜 진달래만 우점해가지고 진달래꽃이 봄이 되면 굉장히 만발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된 곳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하부식생이 그 조리대가 키가 자라면서 그 조리대 저기 털진달래 영향을 줌으로써 진달래꽃 만개가 굉장히 더디어지는 그런 것들이 가장 그 생태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변화이고 특히 그리고 그다음에 만세동산에 그 노란 구름 미나리 아제비가 유채꽃처럼 이제 펼쳐졌던 장소인데 그것도 1970년대, 80년대 계속 연출되던 광경인데 1990년, 2000년대로 올라오면서 그 모습이 완전히 또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 더더군다나 선작지왓, 아고산대의 최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선작지왓의 그 시로미 그리고 흰그늘 용담 등 그 아고산대 식물들이 굉장히 눈에 쉽게 관찰되었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리대가 이제 우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한라산에 굉장히 심각한 생태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전문가들의 사진 자료를 이제 확인해 보게 되면 그 조리대가 자랄 수 없는 암석, 암반 위에 시로미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모습들이 많이 이제 그 촬영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한다면은 정말로 조리대의 어떻게 그 확산이 진짜 한라산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꼈던 특산종이라든지 좀 고유종이라든지 희귀종들이 어떤 설 장소가 굉장히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뭐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참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진짜 이것이야말로 한라산의 진정한 주인들이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여겼던 그러한 어떤 그 생태적인 어떤 것들이 조리대에 의해서 감춰지거나 뭐 이렇게 좀 훼손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이 없는 굉장히 답답한 어떤 심정에 처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리대 그리고 또 우리가 한라산의 이제 진정한 주인으로 여겼던 고유한 종들을 어떻게 같이 자랄 수 있게 할 것이냐 과연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가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이 차장님 그 조리대 원식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원인부터 좀 저도 좀 생각해 보면은 일단 뭐 그러니까 마소의 어떤 방목이 금지되면서 지금 이게 밀도가 증가된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전문가들 좀 얘기로는 최근에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 변화, 기후 변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후 변화 한라산 같은 경우도 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식생의 변화 지금 그 고도마다 지금 식생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리대 같은 경우에는 좀 또 이제 다른 식생에 비해서 지금 이런 좀 좀 그런 식생의 그냥 그 번식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지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한라산 백록담 인근까지도 밀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좀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지금 지금 고지대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 전체 우리나라 그 식물종의 어떤 절반 가까이가 지금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지금 특산종도 좀 많고요. 근데 이 조리대 같은 경우 가장 크게 자라게 되면은 1.5m까지 이 자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본류라든지 관목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아예 이 싹부터 뭐 자랄 수 없는 그리고 이미 자라는 그 초본류나 관목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사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연구 결과로는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린 나무가 지금 자라는데 지금 이 방해 요인으로서 지금 이 조리대가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얘기된 이후 또 다른 또 뭐 피해했던 이 요인들도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조리대가 지금 현재 어떤 생태계 좀 교란으로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은 연구 결과로 좀 나온 좀 증명될 수 있는 지금 뭐 사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라산에 황소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강사님 그렇다고 하면 뭐 경쟁 식물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 식물 생태학상 또는 어떤 말이나 소가 뜯어먹지 않는 예, 그 초지대 밑에 초지대에서는 그 초원이 제왕이라고 표현하죠. 억새입니다. 억새가 식물에서 천이의 극상입니다. 다음 좀 더 높은 지역에서는 이 조리대가 역시 제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 후에 어떤 그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 가지고 그 갭 틈이 생기면 소나무 같은 나무들이 침입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리대가 생태계의 극상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 아주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조리대 관련해서는 뭐 조리대 확산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됐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근데 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주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들 지금 마련하고 계시죠.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지금 뭐 워크숍도 하고 토의도 했지만 이 조리대가 그 제주 조리대가 우리가 뭐 통상 외래종이라고 하는 개민들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고심입니다. 이게 천이 과정에서 뭐 천이 한 뭐 200년마다 한번 돌아간다 손 쳤을 때 이 과정이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순차적인 과정인데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또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우리가 바라는 그 가치가 이 조리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다 하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 조리대를 우리 어떤 기준에 맞게 좀 제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논란의 안에 들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좀 연구가 사실 그렇게 치밀하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드문드문하게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가지고 연구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리대 지금쯤에서 조리대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은 필요한 거 아니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을 과거의 전통 문화적인 관리 방식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생태계 관리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 어떤 이제 1,400고지 이상의 어떤 지점에서
이제 음화를 통한 목초를 통한 하는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어떤 연구자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단시킬 거냐 아니면 그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하는 부분을 일단 해나가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처럼 부수적인 방법들 뭐 차로 유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따라갈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이제 한라산의 어떤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어떤 게 마련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마련될 거 아니는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육지부도 많지 않습니까? 육지부의 사례를 보면은 근본적인 방향이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많이 연구되고 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해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관리 계획과 지금 당장 시급한 관리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부분을 지금 조리대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부상나무도 같이 이제 시급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 베르이테스 국립공원에 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는 소나 말을 방목하는 것도 국립공원의 이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명기해가지고 소나 말을 일정 지역에 방목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그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뭐 소나 말의 어떤 그 전 지역의 방목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전통 문화의 어떤 일환이게 되면 특정한 장소를 놓아서 그런 것을 뭐 재현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저기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소나 말을 이제 방목을 해서 조리대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뭐 그 목표 달성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리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어떻게 좀 행위를 한다면 한라산의 생태적 중요도를 도표로 작성하자는 거죠. 백록담의 생태적 중요도가 10, 그리고 선작지화시 생태적 중요도가 뭐 9 이렇게 나누어서 일정 부분 생태적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한해서 그 지역의 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상나무가 씨가 떨어져서 발화를 하고 싶어도 조리대 근경 때문에 발화를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 나왔으면 구상나무 주변에 자라는 그 조리대를 완전히 삭제한 다음에 수년간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제거했을 때 발화가 되는지 그런 중요도를 따라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간섭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진달래밭 대피소인 경우에는 그 털진달래 하부에만 지속적으로 이제 그 베어내기를 실시해서 그랬을 때 털 진달래가 다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전반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생태적 중요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생태 복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리산 노고단인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훼손된 지역에 생태 복원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는 거의 복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역인데 한라산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생태적 중요도가 있는 지역을 선별을 해서 엄선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가 산출하고 난 다음에 중기 장기적인 플랜으로 우리 김 국장님 뭐 세운다 그러니까 중기 장기에서는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지 하게 되면 아마 그 자연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예의가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국장께서는 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현황학 수장께서는 뭐 단기적인 처방, 중요 생물성 그 보존 가치가 있는 데를 먼저 단기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강 목사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그 방금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훼손됐던 노고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간과를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그 한라산, 아고산대 이상 지역에서 그 어떤 훼손지, 즉 사면이 절개지에 대한 복원 사업이 아주 많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장 고려했던 식물이 조리대입니다. 그 조리대에 대한 지금 그 역기능만 많이 지금 말씀이 오가는데 조리대는 굉장히 그 토양이 취약한 한라산 고지대에서 이 토양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불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조리대가 가는 이러한 순기능은
역기능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저도 그 부분은 한라산이 뭐 화산 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토양 침식이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에서 특히 또 계곡 사면에서 조리대의 그 성장은 그 토양 침식 방지해주고 사태 예방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약간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뭐 있지 않은가 그런 선별적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요 최근에 지금 제주도에서 설명회도 좀 갖고 전문가들 좀 참여해서 막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놓긴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명쾌한 해답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전문가들끼리 또 좀 각자의 또 의견 입장 차이들도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제주도가 이제 접근 방법을 한라산에 있는 조렛대를 전부 다 이 관리할 거냐 아니면 제거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좀 우려 사항들이 좀 크게 좀 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이 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조릿대에 있던 이 그런 순기능 있지 않습니까? 토지에 있던 유출을 방지하고 수온도 함양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아까 어떤 생태적인 중요도를 좀 선별적으로 좀 이 검토를 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좀 시범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대안들을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지금부터 그 작업들을 지금 가져가야지 너무 지금 한꺼번에 큰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2차 어떤 이런 환경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잘 듣고 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방목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기초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한라산 연구소에서 그 꾸준히 그 조릿대의 확산과 제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규모적인 연구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러한 연구가 이제 그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공유를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사실 이제 그 말 방목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서 자연적인 어떤 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과거 1000년 이상 동안 내려온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 1400구지 이상에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노하우 속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좀 더 이제 고산 지역 초목이 있는 큰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그 말을 방목해가 일정 부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 들어봐도 뭐 충분히 가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조릿대가 이제 온 데서 한 데까지 쭉 그 넓은 영역을 자라가는 이런 식생이라 가지고 다른 이 고산지대에 다른 어떤 제주 고유 식생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도 같이 150여 종의 다른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어떤 그런 것도 조릿대 어떤 그 관리 측면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고민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는 식으로 지금 접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1970년대에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은 그 당시에 조릿대는 발목이었습니다. 발목. 예. 발목 정도의 키의 조릿대가 늘 이 경험 속에 남아 있고 그 당시에 소와 말의 방목이 늘 이제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러다가 그 소와 말의 방목이 끝난 이후에 그 조릿대가 거의 1.5m, 2m 정도 자라면서 아마 목축 문화와 그 조릿대의 어떤 생장이 관련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릿대 확산과 더불어서 구상나무 쇠퇴 부분, 고사되는 부분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뭐 구상나무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뭐 지리산, 덕유산 등에 분포하지만 특히 한라산이 세계 최대 군락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라산에 유독 많은 건지, 그리고 왜 전 세계적으로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고사되는 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먼저 이 구상나무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구상나무는 그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또 이 소나무류는 원래가 위도가 올라갈수록 즉 북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근데 유독 이 구상나무는 그 분포의 중심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설악산 이북에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이러한 그 생태적인 특이성이 있고요. 또 이 구상나무는 지금 제주도 한라산에서 약 한 800헥타르의 그 순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구상나무가 순림을 이루고 있고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제주도가 어떤 그 기후 변화의 선단지란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으면 이 안 그래도 토양도 취약하고 이 과거 빙하 시대부터 내려온 구상나무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보호종이라는 취급을 받는데 또 요즘 부각되는 그 기후 변화에 구상나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거를 지금 전 세계의 학자 또는 여러 그 민간인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상나무를 그 취급해야 되는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우선은 거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계속 고사목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세계자연유산 연맹에서도 IUCN에서도 2013년에 구상나무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최근 조사된 자료들이 좀 있나요? 지금 그 IUCN에서 적색 목록으로 지금 구상나무 코리안 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관리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그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시에도 네, 저희 지사님 원희룡 지사님께서 그 IPCC 의장님이신 그 이회성 의장님이 계신데 그 만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 가지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그 의장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사례를 외국에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상나무 그 산림과학원에서 만든 그 책자를 드렸더니 이게 당시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전 세계가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ICN은 세계적인 최대 전문가 기구에서도 그래 인정했지만 그 공식 정부 간 패널의 의장도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는 사항은 틀림없고 기본적으로 저희 구상나무 중에 지금 고사목 비율이 약 한 45% 정도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두 그루 중에 한 그루. 예, 그 정도 있고 특히 이제 10년 이후에 약 한 20% 정도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상당히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부분이 사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이 소장, 그 조립대가 확산되고 그다음에 구상나무가 죽는 비율이 고사되는 비율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IUCN에서 이제 여기를 지금 적색 목록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난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그 보고서 IUCN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등급을 2단계 더 이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야생 절멸 바로 전 단계인 그 위급 단계로 이제 놓은 거죠. 그 기준이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제주 고사리 3 등급하고 지금 같은 수준인데 이게 그만큼의 이런 그 지금 서식 환경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좀 얘기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그 제주 조리대하고 소나무가 지금 이 그 구상나무 그 서식지까지도 지금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구상나무에 어떤 그 서식 환경이 좀 악화되고 있는 자생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난대할대 산림연구소에서도 이곳을 지금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좀 얘기 또 이런 폭설이라든지 좀 이런 그 재해 문제
그러니까 뭐 폭설,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지금 이 그 구상나무 지금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좀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뭐 이렇게 소나무라든지 지금 제주 조리대가 지금 이 아고산 지대까지도 계속 지금 새로 확장하고 밀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어떤 기후 변화의 좀 영향으로 좀 그런 문제들이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그런 자연재해가 지금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는 것도 가장 크게는 지금 기후 변화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뭐 지금 원인으로 지금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지금 그 구상나무 숲의 어떤 자생지의 좀 이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좀 그 연구 결과로도 보면은 구상나무 같은 경우가 이런 그 기후 변화에 상당히 그 취약한 종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리대가 영역을 넓혀가고 소나무도 점점점 고산지대로 옮겨갈 텐데 그러면 뭐 구상나무 고사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생물을 연구하시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제주도 지하에 있는 토양층에서 그 폴렌을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구상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역에 과거 어느 시점에는 제주도 전역에 구상나무 숲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결과인데, 물론 저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 갖고 이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만은 그게 빙하기 때에 가장 서식하기 좋은 나무 중에 하나로서의 구상나무를 생각한다면 뭐 제주도 전역에 무점하고 있다가 서서히 빙하기 끝나고 간빙기로 가면서 현재로 오면서 그 빙하기와 거의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한라산 고지대에 그냥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것을 전제로 이게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바라봤을 때 현재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 한라산의 남쪽 지역, 평계 대피소가 있는 그 지역과 그리고 남동쪽 그 선작지화 지역,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서의 구상나무 숲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아마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한라산 남벽 쪽에 평계대피소 쪽에 저희들 조사를 가서 이제 살펴본 결과 구상나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에 소나무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우점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구상나무의 그 쇠퇴가 조리대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한라산과 구상나무 그리고 기후변화,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해야 될 환경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간다, 뭐한다라고 해서 항상 슬픔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생태계 변화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한라산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한라산에서 세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오히려 한라산이 이런 위기에 처한 한라산이 세계에 더욱더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를 더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고사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쇠퇴를 더디게 하거나 뭐 이런 그 대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 이 어떤 그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는 그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상나무는 유전식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빙하시대라는 표현을 하면 그 얼음에 덮인 빙하시대가 아니고 그러한 빙하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또는 한국의 기온이 아주 내려갔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 제주도 전역이 이제 구상나무가 있었지요. 요게 점점 그 기온이 올라가면서 구상나무가 이제 쫓겨나간 겁니다. 꼭대기로. 예, 거기서 이제 간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 그 기후변화에 의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태풍이 보다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요게 그 자라고 있는 구상나무를 흔들어 버립니다. 한라산 토양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구상나무가 죽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토양이 깊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흔들린 뿌리들이 어떤 겨울철의 고온 현상 그리고 봄철 가뭄으로 인한 재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상나무가 많이 이제 고사를 하고 있고, 또 더더욱이 문제는 이게 그 식물이 천이랑 맞물려 가지고 어떤 그 구상나무 숲에서 구상나무가 죽어 가지고 갭이 틈이 생기면 다른 구상나무 종자가 발화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조릿대나 소나무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구상나무의 현재의 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제주도 자체적으로 단순하게 조립대 문제라든가 구상나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부 부처들하고도 이런 네트워킹, 그다음에 공동 대응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구상 한라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다양한 이해관계의 어떤 집단들이 기구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공동 연구와 공동 협력이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과거에 90년대 이전까지는 뭐 종강 경쟁이든 노령화든 천이든 이런 부분에 가지고 자연적인 고다가 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진짜 실제로 나타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울려 가지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구상나무가 발효를 하려면은 주변에 이제 조릿대가 퍼져 있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이 조릿대 주상나무 주변의 조릿대는 어떤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릿대라는 부분들이 그 이제 윗부분을 자른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통째로 없을 때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윗부분을 이제 계속 자라게 되면은 이거를 똑같은 지역을 6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광합성이 어떻게 안 돼 가지고 뿌리에 있는 영양분이 다 없어질 때만이 제거된다고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만큼 어떤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이 조립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는 부분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다른 부분을 사실 한다는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어떤 합리라는 부분이 같이 엮여져 있어가지고. 하지만 저희 측면에서는 이제 중앙부처 같이 협력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보존해야 될 부분들은 서식계 보존기관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한 23종 정도를 저희가 서식계 보존기관으로 옮겨가지고 종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한라산 이제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55종 정도가 지금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구상나무와 함께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저희 제주 차원과 중앙부처가 연계시키면서 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가 산림조합이 있는데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정 양묘제를 해가지고 이제 구상나무를 복원하는 어떤 그런 틀도 지금 깊숙이 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용 차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고 또 각종 기상 이변도 더 빈도가 잦아지고 정도는 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양 생태계라든가 특히 한라산 생태계가 가장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이외에도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 생태계에 대한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너무 미흡해서 도대체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는 많은 어떤 그 감시의 눈을 갖고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관리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다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특히 바다와 한라산의 중간 지역에 있는 중산간 지대에는 도대체 어떤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위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는 거의 없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한라산 생태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 내뿐만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까지 그 이어지는 모든 그 축상에 그 제주도에서 나오는 아주 고유한 식물들이 우점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개문들레 같은 그 외래 어떤 그 종들이 도로변으로 굉장히 우점화가 있다는 그 보고서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 중심의 어떤 그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외래종은 굉장히 증가하고 고유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라산을 놓고 얘기할 때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에 굉장히 큰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해발 500m에서 1950m까지의 그 범위를 한라산이라고 우리가 여겨서 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연구가 선행돼야 되는데 우리는 행정 위주로만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 한라산에도 천연보호구역내역, 그다음 뭐 중산간 지역 이렇게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똑같은 몸체인데 너무 많은 나눔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굉장히 뭐 이제 방치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라산의 뭐 위기 경고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라산을 바라봤을 때 진짜 제주도 전역을 한라산으로 이제 봐도 무관할 것이고 아니면 500m 이상으로 한라산을 보면서 한라산의 전반적인 생태적인 부분들을 한번 어루만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 목사님, 뭐 연구하고 계신 입장이라 아까 그 한라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먼저 한라산에 대한 연구와 구상나무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들이 참 저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는가 구상나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3년 전부터 이 제주도가 앞장을 서고 저희 산림청이 그 뒷받침을 하는 그 범부처 연구를 구상나무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나무,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무 한 종에 대해 가지고 뭐 산림청, 제주도, 환경부, 기상청 등등 이 범부처 연구를 수행하는 게 구상나무가 최초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단 그 역사는 짧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상나무의 고사 원인도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겨울철이 고온, 즉 기상 이변에 인한 겨울철이 고온과 봄철의 가뭄, 여기에다 어떤 기상재해가 덧붙여져 가지고 정말 간신히 붙어 있는데 흔들어 버리면 고사한다라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연구자가 충분한가? 지금 다 따져보면 어떤 연구든지 정말 연구자가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이제 좀 미흡한 게 어떤 중앙연구기관과 지방연구자 또는 민간들의 어떤 그 정보의 공유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열렸던 그 구상나무 현장 토론회와 같은 그러한 그 장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의견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물론 한라산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특히 뭐 그 다른 시도에서도 한라산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연구는 수도 없이 진행되는데 그 연구의 결과들이 결국 한라산에 녹아내려야 한라산이 보호가 되고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데 연구 결과가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수많은 연구를 해도 한라산에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연구가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가 다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그 한라산을 관리하는 걸로 잡아야 되는데 아마 저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언론이나 기타 등등에서는 수많은 연구하는데 그 연구의 결과들이 한라산으로 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장 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지금 한라산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앞서서도 거의 대부분 다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한라산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식생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지대마다 이런 그 이제 이 식물군이 좀 굉장히 변화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한라산이 최근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생태계 영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역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기후 변화를 좀 연구하기 위한 굉장히 최적의 장소가 지금 한라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연구들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앞으로의 지금 변화되고 있는 한라산의 어떤 그런 이 생태계에 있던 그런 상들을 주제로 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그 한라산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이런 그 자연과학 분야에 좀 국한돼 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뭐 이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역사와 한라산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역사와 문화도 굉장히 한라산과 있던 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좀 접근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최근까지는 연구가 분야가 좀 한정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정의를 하자면은 뭐 이런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좀 현재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과제들이 좀 많이 지금 발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한 한라산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작업들도 제주도가 조금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립공원이든지 천연보호구역이든지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보존 가치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연구할 게 아니라 좀 폭넓게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기후변화 연구도 아주 다양하게, 그다음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제주도에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아까 우리 여러 참여자분들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적응을 어떻게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적인 영역이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도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이 제주도 내에 아까 다양한 국가의 제주도에 있는 연구기관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 장기적인 부분에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모아졌을 때 좀 더 내실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취약 식생, 예를 들면 뭐 돌매라든지 시로미, 뭐 털 진달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군집 변화라든지 어떤 지구 온난화의 어떤 민감한 부분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육 특성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좀 더 이 식생뿐만 아니라 동물, 뭐 제주 등돌지라든지 제족제비 등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나아가지고 지금 주도하고 있고, 외래종 같은 부분의 유입 같은 부분도 같이 연계해가 지금 모니터링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까지나 이제 우리 이영욱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연과학적인 분야가 좀 치우친 면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어차피 제주라는 부분들이 한라산의 특성이 우리 제주민과 한라산에 어울려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장소이기 때문에 제주 어떤 특성이 인문사회적 분야까지도 좀 연구 영역을 높여가지고 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좀 더 나아가지고는 이제 종 보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서식의 종 보전 어떤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복원이라든가 종보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 연구라든가 아니면 사업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복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네, 지금 우선 한라산에 자라는 그 희귀식물에 대한 그 리스트업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 아고산대에 있는 뭐 구상나무 또는 기타 희귀식물에 대한 그 복원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무이다 보니까 좀 개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복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림, 나무를 심는 것과 복원의 차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구상나무를 키워가지고 구상나무가 죽은 자리에 심는 것이 복원인가? 아닙니다. 어떤 희귀종 또는 사라져가는 종에 대한 복원이라는 얘기는 그 종이 갖는 생물종 다양성, 즉
그 유전적 다양성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태적인 특성 또는 이 형태적인 특성과 구상나무가 자라는 서식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연후에 이 이론을 뒷받침으로 하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키운 구상나무를 갖다 심는 것을 복원이라고 표현해버리면 오히려 좀 더 후대에 가면 이 종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종 다양성이 떨어지면 그 우리 그 동물로 말하면 근친혼 같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 버립니다. 퇴화돼 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쇠퇴가 빨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이런 게 그 복원과 조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 같은 경우가 한라산에서 자취를 감추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막을 수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그 식물 천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러니까 막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한라산 그 거의 꼭대기에만 서식하는 암매화, 돌매화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자연적인 그 현상에 의해 가지고 또 없어졌지만 오히려 인간에 의한 그 채집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식물입니다. 이러한 그 식물들은 즉 보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 외 보존 또는 현지 내 보존. 즉 그 암매화가 있던 자리에 심는 게 현지 외 보존이 되는 거고 우리와 같은 그 연구기관에서 이 종 자체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존을 해나가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그 사라져가는 종들에 대한 보존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식물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리대와 구상나무, 그다음에 그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 그다음에 한대성 침엽수림, 아고산대 식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경쟁하게 될 텐데 인위적인 간섭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보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그래서 뭐 좋다고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와 같은 진행형이 계속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 아고산대의 그 중요한 희귀종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그 실오미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모습들이 뭐 사진에 많이 이제 등장하고 해서 그렇게 생태적 중요도를 따져보자는 거죠 한라산에서. 그래서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일정한 연구 면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종 다양성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생태계 유지 정책을 우리가 이제 반려해서 그 희귀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를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구상나무 발화의 직접적인 영향이 구상나무의 쇠퇴의 원인이 되는가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구상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계 유지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태계 유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인위적인 간섭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라산에 모두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지역의 어떤 면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생태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선착지와 그리고 한라산 정상 그리고 동릉 그리고 남벽 그다음에 만세동산 같은 요런 5군데 정도의 어떤 그 실험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돼서 뭐 한라산을 위협하는 것은 뭐 비단 식물들 간의 경쟁, 그다음에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에 의한 개발, 그다음에 등반객, 뭐 인위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 차장님, 또 문제가 되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중산간 지역이라든가 곶자왈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도 상당히 생태적으로 보면 중요한 정상 부분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했던 현재 정책을 좀 기존에 했던 개발 정책을 보면은 한라산 국립공원을 좀 핵심 지역으로 해서 좀 보존하고 그 외 지역은 이런 어떤 이용 중심의 어떤 이 개발 사업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지금 뭐 제주도의 그 지도를 딱 펼쳐놓고 개발 지역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면은 중앙 한가운데 지금 거의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지금 한라산처럼 좀 있는 자리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주변에 흰자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노른자위를 좀 보호하는
이런 완충 지역 역할이 어떻게 보면 중산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곳에 곳곳이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들로 생체 기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라산의 어떤 그 생태계가 이 중산간 지역을 좀 뭐 통과해서 좀 해안지대 저지대까지 이런 생태축들이 많이 단절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논란이 됐던 뭐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상가 관광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지금 국립공원 바로 밑자락에 개발 사업들이 추진된 이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에도 이런 그 난개발 논란들이 지금 중산간 지역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참에 그 제주도가 한라산 보전의 그 중요성들을 좀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 그러니까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라산을 좀 둘러싸고 있는 완충 지역도 좀 제대로 보호를 해야만이 이게 좀 온전하게 핵심 지역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정책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그 토론 마친 시간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무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상당히 많이 듣고 저희가 참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라산은 저희 도민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도 갖고 지금 올해 한 4월 경에는 지금 유네스코 IUCN 람사르 컨벤션에서가 그 제주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그 국제 보호 지역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제주도의 그 한라산 중심으로 한 제주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연과 이 사람이 상당히 조화롭게 이루면서 삶을 이루어진 곳이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처럼 이 한라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계와 같이 공유하면서 유네스코 IUCN과 같이 공유하면서 모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쪽에 있는 지식과 노하우도 같이 받아오면서 앞으로 100년 대계 뭐 1000년을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장기 플랜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싶고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와 한라산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제주도의 환경, 지질 또는 민속, 기타 여러 가지 가치가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세계인들이 그런 관심을 가질까요? 제주도의 자연에 대한 관심입니다. 따라서 이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훼손이 돼버리면 굉장히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들이 이 황금알을 낳는 닭을 그냥 잡아서 먹지 말고 도고도고 후손들이 알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소장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2012년도 우리가 세계자연보전 총회 실사를 앞두고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평이 있었습니다. 진짜 바다, 마을, 중산간,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진짜 신이 디자인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노라. 세상에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극찬을 아꼈던 그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진짜 제주도가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진짜 보물 중의 보물, 환경 보물섬인 제주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제주 자연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만이 제주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제주의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주고 많은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제주 조립대 문제로 시작된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한라산의 그 관리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좀 기회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좀 실무적인 얘기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작년이었는가요? 좀 한라산 연구소 뭐 조직 축소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죠. 저는 아직까지도 좀 한라산의 어떤 가치를 좀 찾고 또 높일 수 있는
이런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좀 더 한라산에 관심을 갖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어떤 이 강화라든지 연구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활용보다는 그 보전 중심의 어떤 이용 방안, 생태적 이용 방안을 찾는 게 좀 앞으로 또 선행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한라산에 얹혀 사는 우리가 한라산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곳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만의 보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보물입니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는 전주곡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생물종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